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지금 많이 오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자동차 관리 요령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8950 샵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프로 원주점의 정성하顧問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장마철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자동차 부품 엔진이나 엔진 오일, 타이어, 배터리, 또 주행 거래에 따른 관리 방법,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도 좋고요. 자동차 관련한 모든 것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프로 원주점의 정성하顧問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가 진짜 많이 내리고 있죠. 엄청 오랫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노면이 많이 노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좀 축 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울한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장마까지 겹치니까 비 피해는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저는 비 피해는 없습니다. 다행히.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자동차 점검 여러 많이 있겠죠. 먼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먼저 알 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장치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액, 특히나 이제 우리가 밖에서 모든 분들이 브레이크액이라고 그러질 않고 브레이크 오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브레이크액 같은 것도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마철이 되고 습기가 이렇게 많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브레이크액 속에 수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수분으로 인해 가지고 열을 받게 되면 베이퍼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베이퍼록요? 그 베이퍼록은 어떤 거냐면 우리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마시타 시린다에서 어떤 동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필 시린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눌러주다가 보니까 거기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많이 올라갈 때는 한 350도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브레이크액에 그 수분이 끓어버리죠. 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습기가 많고 이랬을 습기가 때 많아서 그랬을 때는 그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끓다가 보니까 그 안에 기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 베이퍼록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는 제동력이 되게 떨어지고요.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동 거리가 이제 길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크액 점검을 꼭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그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가 좀 세워놨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삑 하고 소리가 한두 번 정도 나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정상적인 건데 그래도 그 패드가 얼만큼 따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같이 이렇게 이제 습이 많고 습기가 많고 이럴 때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이제 점검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냉각수 문제. 냉각수. 엔진 온도가 이렇게 높았을 때 식혀주는 그 냉각수 같은 경우도 점검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누수가 되고 이러면 냉각수가 누수되는 그 부분은 보면 호수가 연결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연결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보면 그게 누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얗게 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 이렇게 냉각수 묻혔을 때요? 아니 그게 세면. 세면. 그게 이제 부동액 때문에 그렇게 하얀 가루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 냉각수가 누수되는구나. 그래서 냉각수 같은 것도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럼 냉각수는 한 어느 정도 기준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이제 쓰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보고 이제 색이 변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농도가 변했을 때는 이제 언제든지 교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색이 변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뭐 정상적인 색깔이 무슨 색이죠? 그거는 차종마다 약간씩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액 색이 어떤 거는 무색이 있는 거가 있고요. 색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붉은 계통의 어떤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초록색 계통도 있고요. 저희 초록색이던데 그것도 찍었어 보니까. 그건 이제 그 회사마다 틀리죠. 어떤 회사들은 좀 녹색 계통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의 그 색깔이 제조사가 만들어 나온 거에서 이렇게 보면 색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색이 변했다면 바로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색이 변하거나. 그럼 색이 변했다는 기준은 어떻게? 처음에 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렇게 좀 농도가 흐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엔진 시린더 속에 어떤 이물질이 생겼거나 거기에 어떤 부식이 생겼을 때 색이 변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주 지체 없이 교환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냉각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그 부동액 농도가 있거든요. 그 농도는 겨울만 쓰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이제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동액 속에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에 특히 브레이크, 제동 장치, 그리고 패드, 또 냉각수 요거 세 개는 기본으로 꼭 좀 점검 필요하다. 그리고 여름철이니까 이제 에어컨도 이제 좀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되죠. 에어컨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점검이 에어컨을 틀었을 때 벨트 소음이 난다는가 기계적 소음이 났을 때는 정비업소를 찾으셔가지고 꼭 그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벨트 소리가 좀 삑 하고 났을 때도 어떤 이완돼 있거나 벨트가 늘어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랬을 때도 역시 그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잠깐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만 해도 조정을 해서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그거를 그냥 놔두시면 나중에 뭐 벨트도 끊어지고 그리고 섬에 뭐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게 냉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냉매. 이 냉매가 없으면 에어컨 작동이 안 되죠. 안 되거나 좀 세기가 약하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운전자가 뭐 점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이제 좀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청소들도 많이 하시대요. 에어컨 나오는 그런 부분에. 청소하고 그러는 건 이따가 제가 뒤쪽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요새 장마철이나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수막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사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가 타이어거든요. 이제 물이 고인 지역에 사실 초보자들은 뭐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좀 뭐 기분으로 좀 속도를 좀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서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물이 고인 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핸들이 확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당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물이 고인되는 건 그 물이 또 앞으로 그 운전석 앞에 있는 유리를 튀어가지고 시야도 가리게 되고 또 핸들이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은 물에 잠기지 않은 쪽은 괜찮은데 물이 잠긴 쪽은 제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고 또 하나는 물이 고인 데는 절대적으로 서행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같이
그 아스팔트 같은 그런 곳들이 포장 도로들이 밑에 파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토홀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포토홀이 생긴 데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보면 그 타이어 속에는 아무 물질이 없고요. 오로지 공기밖에 없습니다. 공기는 이제 압축이 되거든요. 그 수축이 되다 보니까 휠하고 이 바닥 면하고 이렇게 때리게 되죠. 그런 건 타이어를 때리고 나는데 처음에 갈 때는 잘 모르지만 나와서 가만히 보면 옆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어를 교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주 위험한 방법인데요. 그 안에 타이어 속에는 카카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실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카카스요? 예. 그 폴리에스테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일론 이런 걸로 돼 있는 실로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걸 촘촘히 놓아놨거든요. 그게 공기주머니 뼈대가 되는 건데 그놈이 끊어져 버리죠. 그러고 나면 옆에 이제 혹이 나오게 되거든요. 블록. 예, 블록 혹이 나오는데 그게 겉에서만 나오면 참 좋습니다. 왜? 금방 이제 우리가 갖는 검사, 눈은 시야로 육안으로 다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안쪽에서 나오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만약 그런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타이어 파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생깁니다. 운전 중에 터질 수도 있고. 터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타이어 속에는 우리 공기주머니 뼈대가 되고 공기를 지탱해주고 모든 그 자동차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게 그 카카스라고 하는 그 물질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끊어져 버리면 남은 건 고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타이어가 좀 오래된 경우에 그런 현상이 좀 더 그거는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됐다고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예. 그럼 그런 점검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일반 이제 자동차 운전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타이어를 만져보거나 이러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간 부분은 그게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데 나와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불량품 그런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게 나오는 그 이제 끊어져서 나오는 거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신 타이어에서는 잘 발견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 뭐 운행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운행 중에? 운행 중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포토홀하고요. 포토홀을 급히 지나갔을 때하고 우리 연석을 밟았을 때. 왜 그 보차도 경계석이라 그러잖아요. 연석. 거기에 이렇게 차를 댈 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그게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실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편리상 실이라 그러는데 그걸 전문용어로는 카카스라고 하는 그 물질이 끊어지고 나면 고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게가 엄청 가해지면 거기에 그냥 혹이 쭉 나오다 터져. 풍선도 계속 불다 보면 너무 불으면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장마철 자동차 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 패드, 냉각수, 그리고 이 타이어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듣고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 자동차 운행 중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평상시 궁금증,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자동차 이상 증상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고문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예. 네. 그 좌측으로 심하게 꺾었을 때 뚝 소리가 나고요. 예. 그리고 20km 달리면서 30km 올라가는 지점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기아를 바꾸잖아요. 네. 소리가 난다. 이게 슬라우 기아를 바꾸면 소리가 안 나요. 기아만 바꿔주면 소리가 안 나요. 기아만 바꾸면 소리가 안 나고요. 예. 이게 저속에서 나고 고속에서는 안 난다 이 말씀이시죠? 20km에서 30km 올라가는 지점에서 소리가 나고, 그 똑같은 건지 이렇게 좌측으로 핸들을 탁 틀었을 때 뚝 소리가 나고요. 그 핸들을 꺾었을 때 이게 소리가 나는 것들은 대개 아래 부분에 보면 자동차의 노 컨트롤암, 노암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부싱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 스테빌라이저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쇼거 마운틴 쪽에 이게 문제가 있을 때 한쪽으로 꺾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건 위험한 건가요? 그게 위험은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딸다 보면 타이어도 손실이 되고 모든 게 손실이 많으니까 한번 그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해보시면 금방 될 것 같고요. 기어를 이렇게 했을 때 자동 변속기죠. 스틱이에요. 스틱이요. 네. 스틱에서 그 저속에서만 나는 거는 밑에 그 하체 부분의 어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위험하다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그 밑에 로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소음들이 나는데,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고장 개소들이 더 많아지니까 한 번은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수리해야 다른 정비소에 갔더니 예. 도대체 못 찾아내고, 예. 뭐 말로는 크게 망가졌을 때나 그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유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왜 뚝 하고 한번 없어지고 그 꺾었을 때 이제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뚝 하고 소리가 나는 게, 그 핸들 링크 부분도 소리가 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차가 무슨 차죠? 갤러퍼요. 갤러퍼 같은 거는 메디가 좀 많습니다. 그 조향 장치도 메디가 여러 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메디에 어떤 그 유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전문적인 분들이 이렇게 흔들어 보거나 이렇게 유격 검사를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갤러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링크들이 이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격이 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소리가 나는 거니까 한번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시면 좀 그러기도 찾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보다는 다른 또 정비업소를 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데인데 어떻게 못 찾아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3621번님의 상담인데요. 2009년산 그랜저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운전을 하면 자동차 유리에 습기가 유난히 차서 운전하기가 힘든데 왜 그런지 상담 전화 받고 그럼 문자 상담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만 킬로 정도 탄 모닝인데, 예. 이게 안 그러다가 요즘에 아주 심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앞바퀴 양쪽이 털린 굉장히 심하게 막 이렇게 요동을 쳐요. 예. 그리고 핸들이 이제
이렇게 막 탁 털리면서 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제동은 잘 되는데 앞쪽으로 굉장히 심한 진동이 오는데 그래서 정비소를 가봤는데 정비소에서는 뭐 브레이크 라이닝이 뭐 닳아서 브레이크 패드가 변형이 와서 그러니 그걸 교체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봐도 안 되고 지금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액도 수분 진단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는 그 액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교체를 했어요.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앞바퀴에만 이제 진동이랑 핸들 이렇게 그게 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앞바퀴에 그 진동이 오는 거, 그러니까 내려막길에서 이렇게 떨고 그러는 거는 두 개를 제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휠 밸런스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그 차가 다니실 때 진액이나 이런 데가 지낸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비포장길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비포장길을 다니셨다니까 휠 안쪽에 보면 흙이 그게 묻어있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세차장에 가셔가지고 휠 안쪽을 깨끗이 닦으시면 그게 사라질 수 있고요. 그 전에 없던 게 그다음에 이제 휠 밸런스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제동을 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서부터 이렇게 떨리는 증상,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디스크 패드가 아니고요, 디스크 로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변형이 가는 거는 패드가 변형이 가는 게 아니고 디스크 로터라고 하는 수입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내리막길에서만 그런 굉장한 그런 진동이 오는 이유가 그걸까요, 선생님? 내리막길에서만 굉장히 심한 내리막길.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대개가 거기에 그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앞바퀴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어떤 그 이완이 돼 있든지 거기에 유격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가장 먼저는 휠 쪽에 먼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핸들을 놓치거나 이러고, 그리고 이제 운전이 불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정비업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가시기 전에 먼저 해보실 게 뭐냐면, 내 차의 휠 안쪽에 흙이 좀 많이 붙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면 그게 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차는 좀 오래된 차인데, SM3인데요. 그 부동액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한 8만 킬로 거의 됐는데, 부동액 한 번도 안 갈았거든요. 근데 그걸 갈아야 되는지. 8만 킬로 정도 뛰셨으면 교환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또 우리 순정품이 있고, 뭐 시중품이 있고 그럴 텐데, 그 순정품은 그 삼성에서 파는 건가요? 삼성에서 파는 게 아니고요. 삼성 그 부품을 파는 그 부품 업소에서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 카센터에서도 하고요. 그게 그 순정품을 하는 게 뭐 난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은 뭐 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부동액 순정품이다 아니다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센터에서도, 일반 카센터에서도 가면은 그 가는 기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가는 게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빼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계를 물려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안에 그 저희들이 후레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시린더 안에를 청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업소에는 그런 거를 갖추고 이렇게 정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를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에 있는 그 이물질이나 이런 것도 다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 시린더 속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낮에다 있는 그것도 이물질이나 이런 걸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업소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라지다 밑에 그 콕만 빼고 그 위에 거만 이렇게 보충을 해줬으니까 빼고 이제 다 빠진 줄 알고 또 이제 보충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엔진 시린더 속에 있는 건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요새는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엔진 시린더 속에 있는 거, 라제다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그 제거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그 기계를 갖고 있는 곳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비업소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거가 가장.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모르겠어요. 비용은 제가 또 뭐 여기서 부동액에 따라 좀 다를 수 그렇죠. 있죠. 부동액 가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부동액은 좋은 것들은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고문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3621번님의 문자 상담 2009년 그랜저인데 유난히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려면 앞유리창에 습기가 차서 운전이 좀 곤란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이제 보면 우리가 여름이 되시니까 뜨거우니까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겨울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는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되게 시터 우리 에어컨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바람하고 같이 실내를 이게 돌려줬을 때는 온도 차이가 적어지니까 성의가 없는데 그거를 끄고 나면 외기 온도하고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나서 거기서 성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론상이 생기게 되는데 뭐 이상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거?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서면 이제 우리가 에어컨 라인에 어떤 습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시타를 쪽으로 틀어놓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말리세요. 비가 오는 올 때도 그리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고서면 끌 때도 항상 이게 말리는 그런 그 습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에어컨 끄기 전에 그러면은 시동 끄기 전에 히터를 좀 틀어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송풍만 해도 그걸 말려주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들도 이렇게 이제 끄실 때 그냥 딱 끄지 마시고요. 그냥 한동안 송풍을 해주게 되면 그 안에 게 마르거든요. 그 에버플로이트라고 하는 그게 마르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그런 게 안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학과 여주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고문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상 증상 있으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72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운전 이제 3년 차인데 수막 현상 하는데 수막 현상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 위에서 떠서 다니는 걸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을 올리면요. 우리가 이제 액체라고 하는 거는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다란 차들이 짐을 잔뜩 싣고 가도 요새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이렇게 달리면 물 위에 떠서 이게 차가 가는 거거든요. 그걸 수막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수막 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이제 홈이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속으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 타이어의 면에 보면 홈 안에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마모 한 개 표시가 있는데 요새는 그 마모 한 개 표시만 가도 사고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만 비슷해지면 바로 타이어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타이어 그 홈 깊이가 깊을수록 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홈이 있는 거는 뭐냐, 우리 그 배수 펌프장의 그 배수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땅에 있는 걸 타이어에 차가 내려앉았을 때 바퀴가 이게 타이어가
땅에 지면에 닿을 때 물을 퍼내는 홈이. 예, 그 홈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홈이 없으니까 예, 차가 미끄러지는. 예, 차가 물 위에 떴으니까 그냥 그다음에 조향이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예. 홈이 양수기 기능을 한다. 예, 그렇죠. 그 타이어 그 홈이 네. 양수기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깊을수록 안전하고요. 그게 달아서 작을수록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이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이랬을 때는 그 홈이 깊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같이 비가 아주 계속 올 때는 저속 운동도 해지되겠지만 서행 운동도 해지되겠지만 물이 있는 데서는 수막 현상이 뭐냐면 차가 물 위에서 이게 떠서 이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수막 물이 있을 때 달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물 위에서 다니니까 물 위에서 이제 차가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동을 해도 말을 안 듣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핸들을 조작을 해도 핸들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차가 뭐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하고 연루되는 그런 것도 많이. 그럼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좀 운전하는 게 좋을까요? 비가 올 때는 감속 운전이 최고고요. 감속 운전. 예. 그리고 내 자동차의 타이어가 닳았다 그러면 무조건 교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어를 교체해 주시는 게 안전하니까. 그리고 뭐 그게 조금 돈은 좀 들어가는데 그래도 타이어가 많이 따라 있고 그러면 마모 한계선 근처에 와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물이 고이고 그런 데는 밑에가 포토홀이 생겼을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포토홀을 빨리 진행을 하다가 보면 타이어도 망가지고요. 포토홀이라는 게? 이제 우리 노면이 파여 있는 걸 우리 포토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비가 와서 그런지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은 도로 패인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거기는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타이어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거가 그 우리 그 포토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이어 속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공기밖에 없습니다. 공기는 수축이 되고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휠하고 바닥에 있는 안쪽 바닥하고 이게 마주치면 그 안에 있는 카카스라고 하는 실이 그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대단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뭐 물이 고인 장소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아주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감속 운전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그래야 뭐 운행하다가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포토홀도 좀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겠죠. 달리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쿵 해고 하면 벌써 포토홀이 그 지나가면서 쿵 했다 그러면 타이어를 못 쓰게 되죠. 오늘 여름철, 장마철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수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화 고문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운곡탈의원의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